자, 이렇게 지금 네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네 분의 얼굴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얼굴을 안 보이게 한번 가려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다빈치에서 이 모자익을 할 때에는 일단 편집을 하시고요. 요 클립 편집을 하시고 요 모자이크 할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보면 여기 편집 옆에 컬러가 있어요. 컬러 쪽으로 가십니다. 컬러 쪽으로 가십니다. 예, 요런 기호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상자가 하나 있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요거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순서도 배울 때 도형 하나 그리고 선으로 이어내고 하는 그런 도식과 같은 거고요. 요게 이제 화살표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영상이 그 출력이 되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뒤쪽 레이어고 그 위에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를 올려놓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 그대로 플레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Alt S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옆에 하나 더 생깁니다. 네, 하나 더. Alt S입니다. Alt S를 잘 기억해 두세요. Alt S를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밑에 있는 레이어고 2번이 위에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위에 2번을 그대로 올렸으니까 사실 지금은 1번은 안 보이고 2번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1번 우리가 또 써야 되니까 얘를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퓨전에서는 노드라고 하는데요, 편리하게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픈FX 쪽으로 오시면요, 오픈FX를 클릭하시면 이 효과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가우시안 블루, 요건 이제 흐리게 하는 거고요. 블러, 가우시안 블루, 흐리게 하는 블러고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던 네모나게 모자이크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모자이크 블러를요, 여기다가 2번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전체가 다 모자이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딴 거 한번 넣어볼까요? 가우시안 블루 넣으면 이런 식으로 뿌옇게 되고요. 이렇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집어넣어 보시고 컨트롤 Z 눌러서 이렇게 취소를 하시고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효과들은 하나씩, 요건 이제 사야 되는 거고요. 하나씩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자이크 블러를 집어넣고요. 우리는 이 모자이크를 전부 다 하지 않고 사람만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만 가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두 번째 거를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이쁘게 얘만 하얗게 잘 보이게 되어 있죠. 얘를 하는 분들은 얘를 많이 쓰니까 밑에 요거 동그라미 보십시오. 요게 윈도우라고 하는 건데요. 윈도우 쪽 클릭을 한번 딱 하시고요. 그럼 이게 열립니다. 여기서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네모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모를 클릭을 하면 네모가 생기면서 네모 안에만 이렇게 모자이크가 됩니다. 네모 안에만.
이 네모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고, 네, 원하시는 대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이제 컨트롤 Z로 이제 컨트롤 Z 눌러서 이제 없앨 수도 있고요. 사람은 동그라니까 동그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밑에 동그란 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일단 얘를 이쪽에 두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요 제일 앞에 분을 얼굴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밑에 화살표를 가지고 앞뒤로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면서 정교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작동이 돼야 되겠죠. 원을 조금 줄이고요. 조금 줄이고,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다 일일이 얘를 조정을 해줘야 되지만 이 리졸브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을 쫓아다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트래커라고 합니다. 트래커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트래커 모양은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해서 뭔가 이렇게 표적을 형상화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트래커입니다. 트래커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커를 클릭합니다. 여기 지금 요거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요 원이 선택이 되어 있고, 밑에 트래커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3D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3D는 빼고, 자 여기 트래커를 얘를 올려놓았고요. 사람 위에 요 동그라미를 올려놓았고, 트래커를 클릭을 했고요. 3D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트래커랑 글자 밑에 화살표가 있죠.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 스탑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플레이를 해보니까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죠?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얘가 지금 잘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얘 얼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얘가 헷갈려서 트래커 이쪽으로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영상에서 비슷한 게 많다. 사람이 4명이 동시에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 트래커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지 말고 좀 쉬운 걸로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와서 제일 앞에 있는 분을 한번 해볼게요. 요 분을 한번 해볼게요. 좀 줄여가지고 화살표 눌러서 뒤로 눌러서 이분이 딱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뭐가 지금 꼬여 있는 것 같으니까 뒤로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요걸 선택을 하시고요. 요 윈도우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동을 이렇게 하고요. 이 영상의 밑에 인디케이터를 좀 당겨서 이분이 등장할 때를 맞춰서 얘를 약간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옆을 보고 계셔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트래커를 누르고
트래커에서 3D는 빼고요. 플레이 눌러볼게요. 오, 지금 여기 로테이트랑 줌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함께 된 것 같아요. 로테이트 줌 빼고, 로테이트와 줌을 빼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불이 등장할 때 얘가 자동으로 따라가죠. 이렇게. 굉장히 이번엔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만 보여주고 다른 분들은 다 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나오도록 해놓고요. 여기다 해놓고 다시 해볼게요. 밑에 윈도우 클릭을 해서 이 동그라미 체크하고요. 자, 얘를 이렇게 가서 이분 앞에 갖다 놓은 다음에, 자, 밑에 동그라미 옆에 보면 여기 네모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이거 뭔가 뒤집는다는 의미입니다. 뒤집는다. 네, 반전을 시키겠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 원의 바깥쪽이 선택이 됩니다. 이 원의 바깥쪽이 선택이 돼서 바깥쪽이 이제 효과가 들어가게 되죠. 이 안에만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장소인 경우에는 말하는, 뭐 내가 브이로그를 한다고 하면 나 얼굴만 보여줄 것만 선택해 놓고 나머지는 저렇게 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루를 당겨서 집어넣습니다. 윈도우 쪽에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클릭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클릭을 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클릭하시고 요 옆에 트래커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고 이걸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이제 사람이 나올 때쯤에 맞춰서, 자, 조금 줄여서 정확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요만큼 와서 사람이 나오게 한 다음에 사람을 잘 이렇게 이 정도로,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쪽 트래커에서 한번 트래킹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번엔 잘 됐습니다. 잘 따라갔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등장할 때 얘가 잘 따라가죠. 이러면 잘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집어넣고요. 밑에 윈도우 와서 반대, 반전을 하도록 하고요. 얘를 좀 키울게요. 이제 좀 키워가지고 더 많이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죠. 자, 이제 편집 창에 와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등장하자 요 밖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라든지 흐림 효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따라가는 그런 거 여러분 예능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이는, 자주 쓰이는 부분이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건 이제 지우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밑에 여기 보면 요 옆에 편집 옆에 퓨전이라는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퓨전으로 왔어요. 자, 이렇게 보이고요. 인스펙터도 끄시고 다 끄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조금 낯선 화면인데 요 부분에 요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디어 인 1, 미디어 아웃 1.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클립에서 들어오면 밑에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글씨를 하나를 넣어서 그 글씨가 뭐 이분을 따라다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누구를 따라다니는 기능은 트래커라고 했습니다. 트래커. 여기에서도 트래커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앞에 거를 클릭을 하고요.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얘를 클릭을 하고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 영어로 TRACKER 치시면 요 트래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요걸 선택을 하시고 Add를 클릭하시면 이 트래커가 이 사이에 쏙 들어와요. 화살표는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파란색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변할 때 클릭하시면 화살표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들어간 것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연결하고 싶으면요, 점을 당겨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서 트래커를 선택을 하시면 트래커가 아무거와도 연결이 돼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연결하고요. 요거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방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나 이렇게 돼 있으나 큰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트래커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래커 뭔가 물체를 따라다니는 걸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데요. 이 트래커 항목을 끌어다가 이쪽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이쪽에 이 트래커에 대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트래커라고 되어 있죠. 이 트래커가 처리하고 있는 영상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실제로 영상이 출력될 때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얘를 이렇게 넣으면 얘가 미디어 입력이 되는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편하게 보고 싶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트래커 요 조그만 상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 실선, 바깥쪽에 점선인 상자가 조그맣게 보이세요. 그죠? 요거는 여기 이쪽에 왼쪽 위에 점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 얘가 확대가 되면서 사물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죠. 여기 안경 쓰신 분 이렇게 한번 와서 지금 이 확대된 네모가 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 실선이 확대되는 거예요. 실선 안이 확대가 되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갖다 놓고요. 좀 키워 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얼굴 전체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요 밖에 점선은 이 얼굴과 대비되는 밖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얘보다 한 2배 정도 크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이제 이 대상을 트래킹을 하겠다. 이 대상에게 뭔가를 좀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인스펙터 여셔서 여기 있죠. 정지. 트래커가 시작을 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겠다. 이건 중간부터 하겠다. 여기서부터 트래킹을 할 거니까 요거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 지금 잘 따라가고 있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따라가는 글씨를 요만큼만 진행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해서 제가 멈췄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하도록 했습니다. 글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쪽에 이제 처음 시작 부분에 다시 인디케이터로 와서 이렇게 넣을 부분에 와서 이제 글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플러스 글자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요거를 빼놓고 얘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저예요 하고 써볼게요. 저예요. 자, 글자를 좀 보고 싶으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글자가 보이겠죠. 근데 이게 한글이 지정이 잘 안 돼가지고 저예요 라고 됐고요. 글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웃풋에서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트래커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옆에 오퍼레이션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지정해 줘야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퍼레이션 클릭을 해가지고요. 오퍼레이션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매치 무브 움직임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글자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글자를 좀 이동을 해서 글씨를 좀 이동을 해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여기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글씨를 이동을 해서 글씨 이동을 해서 이 사람 위로 이렇게 이분 옆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움직여 놓고 이동해 놓고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이분이 가는 길을 따라서 글자가 이제 같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트래커가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쯤에 와서 이 트래커를요 아예 밖으로 빼버리자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분이 여기에 딱 왔을 때 얘가 보이게 하려면 키프레임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안 보였다가 여기는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서 쭉 계속 보이다가 여기서는 아예 밖으로 나갔으니까 조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게 했다가 나중에 또 보이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텍스트를 지정해주고 쉐이딩에 보면 이제 오퍼시트가 있어요. 오퍼시티 여기 보면 오퍼시티가 나와 있죠. 오퍼시티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오퍼시티 옆에 보면 키프레임이 있죠. 클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퍼시티가 0이면 아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조금 진행을 할게요. 요만큼 와서 여기서부터 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 키프레임 찍어주고 얘를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처음에 아무 키프레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제가 오퍼시트를 0으로 바꿔주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였다가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이 키프레임으로 오퍼시티를 1로 만들어 주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카메라를 가지고 삼각대에 올려놓고 영상을 찍으시다 보니까 뭔가를 좀 강조해야 될 때에도 이 카메라는 그 배율 그대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자세하게 강조를 해서 보여줘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다 보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키워야 된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키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확대했다가 줄어들겠다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뭐 동명 빌딩 요걸 좀 확대를 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축소를 하고 하는 그런 걸 한번 같이 한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확대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트랜스폼의 줌을 체크해 주시고, 네, 줌 체크해 주시고, 조금 지나서 멈춰 주시고, 이제 서서히 확대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좀 지나서 이제 해주시는 여기서 좀 지나서 체크해 주시고 줌을 좀 주시는 거죠. 이렇게 1.6 정도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는 가만 놓고 찍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2점 지났을 때 여기서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배율로 다시 이제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트랜스폼을 한번 찍어 주시고 지나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트랜스폼을 한번 찍어서 줌을 원래대로 1로 바꿔 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확대 강조하고 끝났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도 함께 하시면 또 좋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확대만 할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확대도 하고 이동도 해주겠습니다. 여기 줌에도 체크하시고 포지션에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조금 지나가서 몇 화살표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이쯤 와서 또 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 줌은 이만큼, 그리고 위치는 이만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진행을 하다가, 자, 이쯤에 와서는 배율을 이제 원래대로 체크해서 이제 0, 자, 줌은 1로 바꿔주고, 네, 이것도 원래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제가 이쪽에서 지금 키프레임을 하나 안 찍어줬는데요. 네, 다시 키프레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에서 이 앞에 얘네들 한 번 더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1.6, 네, 아까 키프레임 제가 잘못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아까 키프레임을 좀 잘못 찍은 것 같았을 때 그 키프레임을 보려면 밑에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 마크가 있어요. 여기 키프레임 마크를 눌러 보시면 내가 키프레임 찍었던 장소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이고요. 이것도 보이고요. 요거 하나는 찍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딜리트 눌러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키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1.76에 마이너스 240이죠. 똑같이 이쪽에 1.76에 마이너스 240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면 갔다가 원래대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입니다. 미리 준비해 준다. 미리 캠퍼스. 다른 사람이 누가 미리 다 해놓은 거를 내가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포토샵이 자신이 없을 경우에 쓰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나는 포토샵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미리 캠퍼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미리 캠퍼스는 이 유튜브 썸네일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 뭐 두루두루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요,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면 미리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보면 프레젠테이셔널 상세 페이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로고나 프로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대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대요. 너무 좋네요. 이거 막 써도 되나? 이런 거. 이게 폰트인가요? 오, 폰트가 되게 예쁘네요. 네,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우린 유튜버니까 유튜브로 갑시다. 예, 자, 템플릿 중에서 우리는 유튜브 쪽으로 들어옵니다. 썸네일과 채널 아트, 썸네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사진 정도만 교체를 해서 바꿔서 쓰시는 거죠. 요거 한번 볼게요. 뭔가 지식을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거 하신다면 이런 거 괜찮겠네요. 자, 디자인 블록이 방식을 템플릿 사이즈로 변경하기. 네, 우리는 유튜브 썸네일이니까 지금 썸네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도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 투자의 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뭐 이렇게 저는 생활의 기술이니까 생활의 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생활의 신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믿을 건 반도체뿐 좋은 배당주 찾기. 글씨는 우리가 바꿔 쓰면 되겠죠. 네, 편리하고 편리한 생활. 요 점은 또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아이고 화살표 끌어서 움직여 주시고 얘도 움직여 주시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이런 식으로. 네. 함께 글자가 넘어갈 때는 요 당겨서 영역을 좀 더 키워 주셔야 되겠죠. 자, 영역을 좀 키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당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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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글씨만 조금씩 바꾸면서 요 사진은 바꿔줘야 되겠네요. 요 사진은 사진은 내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내가 찍은 사진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진 잠금 해제. 예, 사진을 잠금으로 해놓으면 움직일 수가 괜찮은 기능이네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잠금 해제를 누르면 얘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눕기 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포토피아에서 눕기 정도 따가지고 내 사진의 테두리만 없애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해주시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도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미리 캠퍼스는 좋은 게 그냥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써도 됩니다. 예, 그냥 써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분 사진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점이 있고요. 여기 계속 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참고해서 적절하게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사이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망고보드라고 있는데요. 망고보드는 이게 조금 더 퀄리티가는 있기는 한데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돈을 안 내면 이게 돈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일반 프로 이런 걸 쓰지 않은 이런 돈을 내지 않으면 이런 사진들을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미리 템플릿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는 미리 캠퍼스, 이 미리 캠퍼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거 네이버에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강한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미리 캠퍼스 이렇게 만들다가 나중에 내가 로그인하고 내가 이렇게 가면요, 내가 만들던 게 그대로 다 저장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따로 뭐 안 해도 미리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문가에게 디자인 의뢰하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PNG로 뭐 PDF로 이렇게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이러면 쫙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 컴퓨터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한번 볼게요. 잘 들어왔는지.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굉장히 화질도 좋고 쓸만하게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캠퍼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썸네일 같은 거를 조금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찾아가지고, 그죠? 뒤에 있는 사진만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계속 잘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썸네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수업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시고, 오늘 그 공부한 거 꼭 복습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그 모자이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따라다니는 뭔가를 해야 될 때 좀 편하게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 가지고 뭐 확대하고 축소하고 움직이는 거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요거를 되게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이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